여기 제 아울타의 길로 이끌어주신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천호준 교수님도 계셔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런 걸 왜 배웠나 굉장히 이런 케이스들을 만나면 좀 미울 때도 있습니다. 환자가 임펜딩 럽처 또는 럽처돼서 오면 굉장히 도파민 서지가 이제 오퍼레이터한테 오고 굉장히 힘든 케이스들이 오는데 그런 케이스 2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전에 왔던 케이스고 61세 남자 환자고 환자는 체스트 페인과 다이아프레시스를 주소로 왔습니다. 바이탈은 이니셜에는 비교적 괜찮았고 카디악 엔자임도 괜찮았습니다. 이 케이지에서는 AVR이 약간 ST가 오르고 라테랄리가 좀 떨어져서 좀 메인인가? 라고 이제 저한테 온 건 아니고 처음에 다른 선생님이 인볼브를 했었는데 레프트 메인에 플락 럽처가 있고 LAD도 지금 깨끗하게 찍히진 않았지만 미드 LAD가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고 RC는 괜찮았습니다. 환자가 당시에 엔지오를 급하게 들어갔던 이유는 갑자기 체스트 페인이 오면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그래서 풀로 아이노트로픽스를 달고 이제 엔지오 방으로 왔고 환자를 이제 IBP를 넣으시겠다라고 페모랄 펑처를 다시 해서 Y가 올라가는데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셨습니다. 당시에 바이탈은 60에서 40까지 떨어졌고 하트레이트는 120회. 그래서 슈스 엔지를 찍어보니까 뭔가 이쪽이 이상하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응급실로 다시 내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인볼브를 했습니다. 환자는 체스트 업더맨 아울타 CT에서 양쪽에 풀모널 스롬보 엠볼리즘이 있으셨고 CT를 보면 인프라레날 트리플 A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로 있었고 내려다 보면 아까 보셨던 라이트 커먼일리아에 굉장히 휴즈 애뉴리즘이 있고 모양이 임펜딩 럽처 사인이 같이 관찰되고 이쪽이 IVC인데 IVC로 뭔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베인이 지금 다 아테리얼 페이지에 다 같이 조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게다가 인터널리아 아테리에도 큰 애뉴리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환자는 아마 라이트 커먼일리아 아테리에 심한 애뉴리즘이 럽처 사인이 오면서 아마 IVC로 피스툴라가 생긴 것 같고 제일 큰 데는 한 8cm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진단은 아우터카발 피스툴라, 그다음에 라이트 커먼일리아 아테리 애뉴리즘의 임펜딩 럽처, 라이트 인터널 일리아 아테리 애뉴리즘이 동반된 환자였고 패러독시칼 풀모널 스롬보 엠볼리즘이 있었고 코로나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병원 굉장히 조금 모든 OR방이 돌아가고 있었고 이머전시가 가능한 흉배과 선생님도 안 계셔서 흉배과 선생님들하고는 상의를 못하고 일단 바이탈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술을 들어갔고 뭐 간단한 리뷰는 생략하겠습니다. 처음에 반대쪽 이제 아테리에서 들어가서 피스툴라가 있기 때문에 셀렉션을 해서 병원에 갖고 있는 코일을 많은 큰 코일들을 대부분 한 12개 정도 일단 때려 놓고 그다음에 넥을 그 인터널 일리학과 커먼 일리학이 이어지는 그 넥을 바스큘라 플러그로 이제 그 막겠다라고 엠볼리제이션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위치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플러그를 디태치하는 순간 이제 IVC 쪽으로 피스툴라가 있고 양쪽에서 서로 다 아테리얼 플로우가 걸리는 상황이고 제가 아마 뭐 위치도 아마 잘못 잡았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떨어져 나갔고 그것이 IVC를 타고 풀모너리 아테리 쪽으로 엠볼리제이션 됐습니다. 첫 번째 스네어를 했고 근데 잘 이쪽 그 팁이 잘 스네어링 되지 않아서 바이옵시 포셉을 꺼내서 바이옵시 포셉으로 잘 잡아서 이제 쭉 내려오는데 이쪽에서 이제 하트 쪽에서 텐전이 딱 걸리니까 바이옵시 포셉을 끝까지 잘 잡고 있었는데 또 떨어져 나가서 이제 반대쪽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때는 다행히 셀렉션이 잘 돼서 근데 환자는 더 이상 이제 시술을 더 오랫동안 미루면 바이탈이 너무 흔들리는 상황이라 하이 카디아가 아웃풋 하트 페일리어가 같이 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IVC 쪽 밑에까지 좀 내려놓고 이발을 계획했습니다. 와이어를 올리는데 이렇게 커먼 일리아 아테리 애뉴리즘이 심하게 올라가서 이럴 때는 가끔씩은 테르모 스티프 와이어가 오히려 더 방향을 잘 잡고 이런 루프 없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스 다일레이터만 테르모 스티프 와이어를 통해서 넣고 와이어를 이제 런더키스트로 바꿨고요. 이발을 시행했습니다. 엔드란트 넣고 랩트림, 라이트림을 넣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양쪽 림을 다 디플로이하고 벌룬을 하고 찍어 보니까 타입 3 엔도릭이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양이
세서 릴라이닝을 이분한테는 세컨 찬스가 없을 것 같아서 릴라이닝을 하나 다시 하고 찍어봤더니 훨씬 리게 양이 줄고 나중에 딜레이드하게 거꾸로 올라오는 타입 2가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놓으니까 환자 바이탈은 훨씬 더 스테빌라이즈 됐고 뭐 반대쪽 이제 슈스를 베인 슈스를 14프렌치로 이제 요 위에서 이제 누르면서 바꾸고 다시 스네어왕 이제 그 플러그를 빼고 시술을 당일 첫날 시술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궁금해서 CT를 찍어봤고 커먼 일리아 가트리 애뉴리즘에 이제 그 안테그레이드 플로우는 막혔고 디스탈의 그 인터널 일리아를 통해서 거꾸로 올라온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만 좀 남아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다. 환자는 훨씬 바이탈은 스테이블해지셨고 CT3D도 괜찮았고 이제 요게 이제 남은 리그로 남았습니다. 다음날 랩트 메인도 걱정되니까 랩트 메인 LAD PCI 했고 IVC 필터를 넣어놓고 이제 스롬보엠볼리즘 다시 날아가면 안 되니까 시술을 이제 첫 번째 시술을 마쳤고요. 환자는 사이팅 너브 팔시가 왔는데 뭐 재활하면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팔로우업 CT를 찍었는데 POD를 아까 보여드렸던 CT고 한 달쯤 지났는데 리게 양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사이즈는 한 1cm 정도 줄어서 비교적 괜찮구나. 처음에는 베인의 스텐그라프트도 좀 늘까를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드레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막으면 여기가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IVC 관련해서는 프로시저를 하지 않았고 4개월째 릭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사이즈는 약간 더 줄었고 하지만 6개월째 찍어봤더니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 사이즈도 변화가 없어서 이거는 뭔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컨 프로시저로는 주글라 베인 어프로치로 이제 그 커먼 일리아 가트리 그다음에 인터널 일리아 가트리까지 이제 그 셀렉션을 했고요. 가능한 한 많은 코일을 뭐 이 공간을 모든 걸 다 코일로 채울 수는 없지만 일단 가능한 한 많은 코일로 코일링을 했습니다. 코일로 좀 색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많은 공간이 남아 있었는데 또 바스큘라 플러그를 잘못되면 또 날아가고 그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가 않아서 고민하다가 환자분은 그래도 비용적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PDA 오클루더면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여기서 밀어서 올라가는 거는 얘가 걸려서 버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암플란츠 PDA 오클루더로 색을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엔지오 찍고 괜찮아서 디플로이하고 두 번째 IVC 필터를 넣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CT 팔로우를 했고 그냥 틀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CT 팔로우를 해서 보면 CT가 오베일로브러지가 않네요. 그 커먼 일리아 가테리에 있던 애뉴리즘 색은 대부분 다 토탈 스로모시스가 됐고 스몰 브랜치로 타입 2 엔도릭이 살짝 올라오는 브랜치가 있지만 현재 뭐 여기서 보시던 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서 일단은 한 다음 달쯤에 팔로업 CT를 1년째 한번 다시 찍고 추후에 다시 서드 인터벤션이 필요한지 경과를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8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굉장히 체스트월에 브루이지를 동반한 팔페블 메스가 만져진다라고 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환자는 어큐트 MR로 1999년도에 MV 리페어를 받았고 2009년도에 리도 MVR 페이스메이커 넣고 2023년도 트리도 MVR을 받았던 그래서 스테노토미를 3번 했던 환자였습니다. 환자 CT를 보시면 이거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안 돼요? 예, 이제 보입니다. CT를 보시면 실은 아우토토미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환자였는데 환자가 굉장히 린한 환자고 아마 이쪽으로 당시에 소프트 티슈 인펙션이 왔던 것 같고요. 아울타 인펙션은 아니었고 그러면서 아마 뭐 이런 그 스테노토미 했던 와이어의 크로닉 이리테이션을 통해서 여기 약해진 아우틱 월이 그쪽 소프트 티슈 인펙션이 동반된 쪽으로 이렇게 슈도 에뉴리즘이 생겼던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전은 수술을 지금 하면 이 환자 테이블 다이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주변에 워낙에 흐물흐물해진 티슈들 때문에 도저히 블리딩 컨트롤 못할 것 같다. 저한테 태바를 해달라라고 어센딩 아울타에 태바를 해달라고 해서 태바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환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해서 이런저런 생각 끝에 이제 어센딩 아울타의 SD 정션 이후부터 그라프팅이 가능한 길이를 이렇게 대충 재봤더니 SNG 그라프트가
메트로닉 그래프트는 길이가 좀 길어서 이노미네이트를 막을 것 같았는데 SN진 그래프트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감하게 퇴발을 했는데요. 처음에 위치를 잘 맞춰서 거의 탑이하듯이 이렇게 엘보에 와이어를 넣어놓고 패싱을 하면서 이제 퇴발을 해서 위치를 잘 맞춰서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프트가 위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찍어보면 전혀 아웃틱 색을 그 슈데니리즘 색을 커버를 하지 못한 상태를 볼 수가 있었고 벌룬을 해서 좀 끄집어 내려볼까 한번 시도를 했지만 더 위로 오히려 밀릴 뿐이었고 다행히 이노미네이트 아테리 쪽에서 내려오는 피그테일이 여기를 막 가로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더 디스탈로 마이그레이션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이렉트 색 펑처를 했고요. 그러니까 스터넘 앞에서 다이렉트 색 펑처를 했고 딜리버리 슈스가 아마 8프렌치였던 것 같은데 7프렌치였나 8프렌치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간 딜리버리 슈스를 체인지하고 암플란트 역시 PDA 오클루더로 비교적 색은 이택트했기 때문에 PDA 오클루더로 막았습니다. 막고 나서 엔젤을 찍어보면 일부에 살짝 뭐 릭이 있는데 뭐 PDA 오클루더가 바로 완전히 막히는 그래프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환자가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바이탈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PDA 오클루더를 여기다 하나 놔두고 약간 새는 게 있지만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막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한 이틀 지나서 CT를 찍었고요. CT 보시면 아까 보이던 슈노이니즘 색은 거의 다 스롬보시스화 됐고 일부 인터코스탈 아테리가 피를 약간은 주고 있지만 환자는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안티바이오틱 써서 소프트 티슈 인펙션을 다 이제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중에 서전이 들어가서 요걸 떼고 오픈 리페어를 하고 환자는 행복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네, 뭐 별 메시지는 없고 가끔씩 이런 PDA 오클루더 같은 얼터너티브 디바이스가 이머전시 상황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케이스였습니다.